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쭉 이제 배워오고, 이제 저번 시간 러시아 혁명까지 배웠었는데,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제 민족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각 나라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제국주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던 약소민족의 독립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우리 학생 목표에서 보면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제국주의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었죠? 예, 제국주의는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식민지로 삼던 그런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이제 약소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민족 운동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민족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이 나와 있어요. 자, 중국에서 이뤄졌던 이제 독립운동의 이름이 반제국주의 운동입니다. 자, 제국주의 앞에 반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자, 반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그쵸. 반대된다, 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하는 운동이었고, 이제 그 반제국주의 운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PPT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는 거를 전개를 합니다. 자, 이 신문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근대적인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진보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서구 사상을 이제 좀 수용하자라는 게 이제 신문화 운동이었어요. 이제 중국이 중화 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에 있고 세계의 모든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어떤 이런 중국인들의 사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전통적인 사상을 깨고 이제 서구적인 것들을 좀 받아들이자. 이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사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오사 운동의 간략한 설명을 보면, 자, 베이징 학생들의 주도로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를 주장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했다는데, 그 21개조 요구가 뭐냐? 자, 이거를 살펴보면 일단 그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어, 자, 그 일본이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힘이 강했는데, 자, 그 당시 또 강한 나라가 일본 말고 영국이 있었는데, 그 강한 나라,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리고 한편 독일이 중국에서 산둥 반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반도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지형을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제 산둥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독일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또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든든한 이제 그 영국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일 동맹에 근거를 해서 일본이 독일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일본 혼자서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영국이라는 든든한 이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공격을 한 후에 이제 원래 독일이 그 산둥반도에서 얻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이권, 혜택들을 일본이 갖겠다면서 독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심지어 어디서 요구를 하냐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그런 회의였는데, 그 강대국들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일본이.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산둥 반도라는 건 원래 중국 이제 땅이죠, 그쵸? 근데 그 중국 땅을 가지고 독일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다른 나라 일본이 와서 그걸 또 갖겠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거기서 요구한 그런 요구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 게 바로 오사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사 운동 이후에 이제 중국에 정당이 생기게 돼요. 정당. 자, 선생님이 정당이란 거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나요? 자, 정당은 자, 정치적 의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정당이 중국에 두 개가 생깁니다. 자, 뭐가 생기냐면 중국 국민당과 그리고 중국 공민당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국민당과 공민당이 생기는데, 공산당이 생기는데, 자, 일단 국공합작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당 그리고 이제 공산당 이제 둘이 어,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이제 합친 걸 이제 합작이라고 하는데, 자, 제 1차 국공합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숫자가 붙었다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다? 2차가 있다. 그래서 1, 2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1차 국공합작에서는 뭐였냐? 군벌에 저항을 한 거예요. 군벌. 자, 군벌은 뭐죠? 군벌은 군사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 세력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군벌 세력을 몰아내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군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근데 이후 중국에 이제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을 이제 탄압하게 됨으로써 국공합작이 결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있는데, 자, 2차 국공합작은 뭐였냐면, 자, 아까 1차는 군벌에 저항을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죠. 자, 2차는 어디에 저항을 하는 거냐면, 일본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딱 두고 보니까, 일본이 지금 중국을 뭐 이렇게 침략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라 내부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싸우더라도 일단은 일본을 좀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자 해서 일제 저항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또 그때 둘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마오쩌둥이 이끄는 이제 공산당이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대장정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제 중일 전쟁 발발로 인해서 대항전을 하기 위해서 2차 국공합작을 결성하게 된다.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 보면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오사운동 이렇게 해서 오사운동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19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자, 누구예요? 자, 간디죠, 간디. 자, 그 간디로 대표되는 인도의 민족 운동이 뭐였냐면 비폭력 불복종 운동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폭력, 자, 폭력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불복종, 복종하지도 않겠다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에 대항해서, 어느 나라에 대항해서 이런 운동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 지배에 맞서서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영국 상품을 불매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일본 불매 운동을 했었죠. 그렇죠? 일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이제 그런 것처럼 영국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납세. 여기서 말하는 납세 거부는 뭐냐면 인도에 이제 당시 소금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국이 소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인이 직접 소금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소금을 얻기 위해선 이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뭐 음식도 그렇고 되게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뭐 음식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금은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필수품인데 거기에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낼 수 없다 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까지 이제 행진을 해서 인도인들의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일어났던 민족 운동이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민족 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자, 이제 먼저 베트남이에요. 자, 베트남에서는 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이제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해요. 이제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해서 민족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저항했던 나라는 어디냐?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 중심에는 호찌민이 있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면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수카르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수카르노라는 인물이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해요. 자,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해서 자, 어디에 저항을 하냐? 네덜란드에 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필리핀은 자,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는 미국이 이제 장래에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베트남의 뭐 호아저씨 호찌민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호찌민이라는 인물은 이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소한 생활, 그리고 인성이 뭐 따뜻하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권위의식 없는 호아저씨라고 불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베트남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민족운동입니다. 자, 아프리카 쪽을 먼저 살펴보면, 자, 이집트가 먼저 나오는데, 자, 이집트는, 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군대 주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그렇죠? 독립을 인정하긴 하는데 대신에 그 수에즈 운하에다가 영국 군대를 주둔하는 조건, 그 조건을 수용하면 너네 나라 독립시켜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승인했고 그 조건부 독립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범아프리카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아프리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통일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카이로 시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집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뭐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여성까지 영국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스만 제국이 나오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었고 그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이제 국력 약화로 또 이어지는 건데 그로 인해서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이제 그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이 이제 등장하게 됨으로써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주도로 독립 전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터키 공화국이 수립이 된다. 그래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고 문자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민족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랍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조건으로 이제 연합국에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과 이제 프랑스에서 위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각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이뤄졌던 다양한 이제 민족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내용들이 다 단절되다 보니까 이것들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국주의로 인해서,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로 인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이제 식민지 국가들, 이제 그런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런 쪽에 많았는데, 그런 국가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수업을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